첫 문장부터 이상했어요. 누가 내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이름으로요. 지은호는 그 말부터 마음이 흔들렸는데요. 그건 며칠 전 일이었어요. 외부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길, 전봇대에 붙어 있던 실종 전단지 앞에서 발이 멈췄거든요. 낡은 종이, 휘어진 스테이플, 흐릿한 사진. 그런데도 기다림만은 또렷했어요. 전단지를 붙이는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상상만으로도 목이 메었는데요. 그 순간 길모퉁이에서 수척한 여성이 전단지를 나눠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딸 좀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낮게 마르는 목소리가 길바닥에 닿았다가 부서지는 느낌이었죠. 지은호는 이상하게 그 여인의 뒷모습에서 자신을 보았어요. 혹시 우리 엄마도 그랬을까? 오래전 어떤 오후에. 그런 질문이 마음에 박혔는데요. 바로 다음 골목 입구에 경찰서 간판이 번쩍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앞에서부터 심장이 규칙을 잃었죠. 문고리를 잡자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깨웠어요. 그런데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이 맞나? 한 걸음만 떼면 되는데 그 한 걸음이 참 길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돌아섰어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누군가 보고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다음 날, 또 다음 날도 비슷했는데요. 문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리는 걸 스스로도 이해 못했어요. 왜 이렇게 겁이 나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길에 누군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죠. 실장님? 여기서 다 보네요. 고성이었어요. 박진석 회장의 아내, 박성재의 새어머니, 늘 완벽한 미소를 관리하는 사람. 그날도 옅은 향수와 매끈한 말투로 빈틈이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미소가 그날따라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전 요즘 경찰서에 가끔 와요. 혹시라도 오래전 잃어버린 인연을 찾을까 해서요. 고성이가 슬며시 꺼내든 말은 의외였고요. 지은호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잃어버린 인연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전단지, 경찰서 문고리, 그리고 혹시라는 단어. 많은 밤을 무심히 지나쳤는데요. 그 밤은 유독 길더라고요. 머릿속에 자꾸 떠오른 사람은 결국 정순이었어요. 식당 홀 한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항상 지은호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던 손,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먹어 하던 목소리. 지은호에겐 그 손과 그 목소리가 진짜였거든요. 낳아준 사람보다 길게 곁을 지켜준 사람이 결국 자기한테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 지은호는 아주 일찍 눈이 떠졌어요. 거울 앞에 선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고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죠. 경찰서 문을 열자 민원실 공기가 바로 느껴졌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의 친절한 물음에 지은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을 때였어요. 안쪽에서 울음 섞인 고성이 들렸죠.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만 하세요. 저는 매달 오는데요. 누군가의 절규는 때로 칼날처럼 예민해서 옆에 선 타인의 결심마저 베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고 말을 삼켰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온 마음을 다해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돌아섰죠. 스스로도 이해 못할 말이었는데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고 그 밝음이 괜히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 시간 이 지역은 회사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덮고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 차분한 말투, 능력 있는 비혼주의자답게 늘 거리를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유리병 너머로 지은호가 빈자리에 앉는 걸 보자 눈길이 조금 오래 머물렀어요. 대학교 시절 후배였던 지은호가
어느 날 용기 내어 건넨 고백을 조용히 거절했던 날의 공기가 불쑥 떠올랐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아니어도 잘 살 사람이다. 스스로를 설득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점점 자신에게 거짓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이상철은 정년 퇴직을 앞두고 가족들과 소박한 식사를 준비 중이었어요. 김다정은 장을 보며 아버지 좋아하시는 묵은지찌개 해야지 하고 웃었고요. 조옥래 할머니는 손자들 얘기를 하다 김장수와의 옛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그 양반은 요새도 장기 두냐 하고 농을 던졌죠. 두 어른의 우정은 여전히 단단했는데요. 그 단단함이 요즘 같은 날엔 참 의지가 됐어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건 늘 그렇거든요. 안부를 건네다가도 마음속 작은 상처들이 은근히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니까요. 한편 박성재는 회사 본부장실에서 커튼을 젖히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바깥 풍경은 여전했는데 마음은 복잡했죠.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혁이 형이랑 지은호 둘은 선후배 사이라던데 그 말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박성재답게 결정을 내렸어요. 정면 승부해보자. 어쩌면 사랑이라는 게 이길 수 없는 경기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도망치지 말자고요. 며칠 뒤 카페에서 고성이가 지은호를 불렀어요.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가 변해서요. 조언 좀 구하려고요. 겉으로는 일 얘기였는데요. 대화 중간중간 고성이는 묘하게 지은호의 과거를 떠보는 말을 섞었어요. 청주 쪽은 요즘도 많이 변했죠? 보육원 근처 골목은 아직 그대로일까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지은호는 어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 과거를 저분이 왜 이렇게 세세히 알고 있지? 그런데 고성이는 아주 능숙하게 자신을 내보이지 않았죠. 사실요, 저도 한때 찾아 헤맸던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장님 마음이 조금은 이해돼요. 그 말은 듣는 이를 무장해제시키는 마술 같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날 늦은 밤 지은호는 결국 정순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나 혹시 유전자 등록 같은 거 해볼까 했거든요. 정순이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손등을 덮어주며 웃었죠. 내가 궁금하면 하는 거지.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하자. 결과가 뭐든 우리 밥 먹는 시간만큼은 평소처럼 하자. 그 목소리에 지은호는 울컥했는데요. 엄마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은호, 내가 어디서 왔든 지금 우리 집 밥 냄새가 내 집이야. 그 말은 오래 남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지은호는 경찰서 문턱을 넘었어요. 이번엔 정말로요. 접수 창구에 서서 이름을 말하려는데 직원이 힐끗 지은호를 보더니 실장님 맞으시죠? 하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요? 며칠 전에 누가 문의했거든요. 혹시 오면 잘 안내해 달라고요. 누가? 그 질문이 머리를 스쳤는데요. 곧장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죠. 고성이. 도대체 왜? 그 짧은 의문 사이로 직원은 친절하게 서류를 내밀었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사인을 하고 체열을 하고 연락을 기다려달라는 설명을 들었죠. 문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한번 불었고 그 바람에 머리칼이 엉켰는데요. 희한하게도 마음이 조금 정돈되더라고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 시각 이지혁은 박성재와 회의 끝을 나란히 걸어 나오다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둘 사이 공기가 묘하게 날카로웠는데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박성재였어요. 형, 나도 알고 있어. 은호 씨 좋아한다. 솔직했고 단도직입이었죠. 이지혁은 잠깐 웃었어요. 내가 먼저 얘기해주니 고맙다. 대답은 그뿐이었지만
박성재는 그 말 사이사이에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선을 넘지 않을 생각이다 같은 단호함과 그래도 마음은 마음이라 어쩔 수 없다는 체념 같은 것들이요. 결국 선택은 지은호가 하겠지. 박성재가 단정하듯 말하는데 그 말이 둘 다를 멈춰 세웠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결국 사랑은 상대의 마음에 답이 있으니까요. 조옥래와 김장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둑돌을 손끝으로 뒤적였어요. 우리 손주들 요즘 마음이 복잡해. 조옥래가 먼저 포문을 열자 김장수는 껄껄 웃었죠. 복잡해야 점지. 너무 단순하면 노인네지. 둘의 대화는 늘 가볍게 시작해 묵직하게 끝나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마지막에 김장수가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건데 이제 내가 보는 게 맞겠다. 봉투 안에는 색바랜 폴라로이드 한 장과 작은 펜던트가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오래된 보육원 간판이 살짝 보였고요. 아이를 안은 뒷모습의 여자가 역광으로 서 있었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등. 조옥래는 그냥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세상 참 기묘하지.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만나게 하더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죠. 며칠이 흐른 오후 지은호는 다시 카페에서 고성이를 만났어요. 결국 하셨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질문이었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했어요. 고성이의 눈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잘하셨어요. 때론 답을 알아야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손에는 다른 의도가 하나둘 떠올랐다 사라지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말은 다정했는데요. 묘하게 방향을 정해주려는 힘이 느껴졌죠. 지은호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왜 절 도와주시죠? 고성이는 미소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죠. 근데 굳이 말하자면 은호 씨가 참 마음에 들어서요. 어떤 집안에 데려다 놓아도 빛나는 사람이에요. 칭찬은 달콤했지만 뒷맛이 유난히 길었어요. 같은 시간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캔버스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이지환이 박영란의 작품 운반을 도와주고 있었죠. 무거우면 말해요. 괜찮아요. 이지환 씨가 옆에 있으면 왠지 덜 무겁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아직 이름 붙이기 애매했는데요. 서로의 하루에 조금씩 스며드는 중이었어요. 박영란은 어릴 때부터 과보 속에 자라 스스로 너른 거리를 만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지환의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는 그 거리를 천천히 좁혀주더라고요. 언젠가 제 그림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박영라가 물었고 이지환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벌써 바꾸고 있는데요. 적어도 제 하루는요. 그 말에 박영라의 미소가 조금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보자 손이 저절로 굳었고 화면이 작게 떨리더라고요. 지은호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지은호입니다. 짧은 침묵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등록하신 건과 관련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심장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죠. 혹시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 말씀은 전화로 드리기 어렵고요.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서 직접 방문 부탁드려요. 통화는 길지 않았는데 짧은 만큼 더 무거웠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또다시 정순이의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잡았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말을 꺼냈죠. 엄마, 내일 같이 가줄래요? 정순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같이 가야지.
내가 혼자 듣기엔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같은 시각 고성이는 어둑한 서재에서 한 통의 봉투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보호기록 사본과 청주라는 단어가 반복된 서류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아래쪽 누군가의 메모. 원장이 바뀌던 해, 등록 누락. 당시 보호자 문의 흔적 있음. 고성이의 눈빛이 잠깐 빛났어요. 누락이라 조용히 웃음이 새어나왔죠. 빈틈은 곧 기회니까요. 그녀는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했어요. 내일 오전 자료팀은 아카이브에서 그의 신문 스크랩을 전부 가져와요. 그리고 법무팀은 유언 대용 신탁 자료 다시 검토해요. 혈연 확인이 필요한 조항이 있던데 적용 가능성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뒤 거울 앞에 섰어요. 미소가 다시 완벽해질 때까지 몇 번이나 입꼬리를 다듬었죠. 누가 보아도 선의로 보이는 얼굴, 하지만 속뜻은 아무도 모르는 얼굴. 다음 날 아침 지은호와 정순이가 경찰서 상담실에 앉았어요. 담당자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는데요. 첫 문장이 예상 밖이었어요. 일치라는 단어를 쉽게 쓰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이점이 두 가지 있어요. 지은호의 손이 고무줄처럼 당겨졌다가 놓인 느낌이었죠. 첫째, 과거에 동일 연령대 여아를 찾는 문의가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이름이 은호가 아니라 은초로 기재돼 있었고요. 듣자마자 심장이 규칙을 잃는 소리가 났어요. 둘째, 보육원 기록에 보정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서류의 특정 행을 덮어쓴 흔적이요. 정순이가 아주 조용히 손을 뻗어 지은호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 순간 담당자는 한 장의 복사본을 건넸어요. 흐릿한 도장의 자국,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메모 조각. 문의인 고의, 사유 친생자 추정. 방 안의 공기가 짧게 멈췄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고요. 정순이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죠. 담당자는 덧붙였어요. 이건 단정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동명이인 가능성도 크고요. 다만 당시 지역 신문에 보육원 후원 기사와 함께 비슷한 성함이 남아 있어서 참고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나 무서워지려 해요. 혹시라도 내 과거가 누군가의 계산에 들어가 있으면 어쩌죠? 정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더 크게 웃자. 계산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기대하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용기를 줬어요.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저녁 회사 로비에서 지은호를 기다리던 이지혁이 말없이 걸음을 맞췄어요. 괜찮아? 그 한마디에 울컥할 뻔했지만 지은호는 겨우 웃었죠. 네, 괜찮아지려고요. 이지혁은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해졌어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뭐든 말해. 그 말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한 걸음 더 나가려 하더라고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걸어 나왔고 세 사람의 시선이 잠깐 부딪혔어요. 박성재는 둘의 표정을 읽고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가 모실게요. 은호 씨, 밥 먹었어요? 전보다 부드러운 어조. 누가 봐도 경쟁 구도가 선명해졌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선명함이 지은호에겐 위로였어요. 적어도 이 감정만큼은 누군가의 서류와 계산이 아니라 각자 마음으로 결정되는 일이니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조옥래가 김장수에게 사진을 다시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등만 보여서 더 궁금하네. 김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등이 다 말해주는 날이 있어.
사람은 앞모습보다 등으로 진심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 그 말은 묘하게 오늘 하루와 잘 맞아떨어졌어요. 누군가는 등을 보이고 떠났고, 누군가는 등을 내어 기대게 했고, 또 누군가는 등을 곧게 펴고 앞으로 걸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어요. 발신자는 미상번호, 메시지는 아주 짧았죠. 내가 은호 씨를 도와줄 수 있어요. 대신 진실을 끝까지 볼 용기가 있나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요. 그 아래엔 낡은 펜던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펜던트를 본 순간 낮에 경찰서에서 본 복사본의 모서리가 스치듯 떠올랐죠. 어쩌면 세상은 생각보다 촘촘해서 멀리 돌아도 결국 한 점으로 모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겁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고요. 지은호는 천천히 답장을 쳤어요. 네. 도와주세요. 다만 제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를 부르는 이름은 많았는데요. 결국 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지은호. 이 이름으로 서보기로 했어요. 누가 설계한 길보다 내가 고른 길로요. 내일은 또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르겠고, 누가 미소 뒤에 무엇을 숨겼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은호는 더 이상 문고리 앞에서 멈춰 서 있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이 모두의 화려한 날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이제 막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 말이에요.